그러면서 기자가 바로 물어본 게 선수단 구성에도 개입을 하시나요? 요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럼 요 질문을 물어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PSG라는 명문 구단,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미넨, 그 외에도 정말 맨시티 이런 많은 구단들이 있지만 이런 구단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나요? 모든 선수가 감독의 픽이 아니라는 거야. 토트넘만 봐도 레비가 직접 골라서 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장들 혹은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픽을 해서 데려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질문을 이제 물어봤는데 허나 제가 감독으로 내정된 뒤로부터는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픽은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엔리케도 원했다라는 거야. 엔리케가 이제 PSG의 희위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리케가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PSG 회장 알칼리아피가 루이스 엔리케를 소개하는 이제 자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외워왔더라고요. 불어를. 아무래도 엔리케가 이제 불어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인사를 자기소개를 외워와서 PSG에 오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이스 캄포스 단장과 회장님과 만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지금 이번 PSG에 오게 된 이유는 굉장히 원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최고의 구단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팀에 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본인의 축구 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 바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4-3-3 혹은 3백을 쓸 수도 있겠고 4-4-1을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겠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스페인에서 보여준 축구,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팬들을 열광시키는 축구, 근데 그와 동시에 결과까지 얻어가는 축구를 본인은 보여줄 자신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강력한 스쿼드도 약속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엔리케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명장들이 좋은 클럽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스쿼드거든요. 아, 과연 나에게 충분한 이적료를 줄 것인가? 과연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선수들을 사줄 것인가? 혹은 정말 기대값이 높은 선수들을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승을 한다든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구단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캄포스 단장이라든가 이제 회장님께서 충분한 약속을 했다. 그리고 팬들이 이 축구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본인은 확신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은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오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 기자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님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서 이제 엔리케 감독님이 했던 말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과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팀 스쿼드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만 하고 캄포스 단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프레이즈 중 하나가 뭐냐면 최근 몇 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많은 의견을 나눴다,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이나 지금 최근에 말한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뭐 베이가는 감독 픽이고 이강인은 뭐 단장 픽이거나 구단 픽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감독을 선임할 때 여러분들 당장 오늘 전화해서 야 엔리케야 감독으로 와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 구단은 이 감독이 원하는 축구 철학, 이 감독이 이 구단을 왔을 때 어떤 선수를 영입을 원하고 어떤 코칭 스태프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스카우트 팀을 쓸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 팀에 있는 스카우트 팀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고 나서 최종 합의점을 찾아야지만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겔스만이 PSG에 더 유력했지만 결국 못 가게 된 것 중 하나가, 나겔스만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컨트롤하고 싶어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캄포스 단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구단의 스카우트 팀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겔스만이 그런 부분까지 본인들 코칭 스태프라든가 본인들의 스카우트 팀까지 파견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허나 이제 엔리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주니까 본인은 그런 합의점을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긍정적인 것 중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6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키나르가 여러분들 오피셜이 떴죠. 아센시오가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6인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가르테, 이강인, 그 선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린 선수 한 명, 또 미드필드 보는 애가 하여튼 걔 한 명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리카까지 해가지고 이 6명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엔리케랑 의견이 진행이 됐던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캄포스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한다고 했으며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적 시장이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가능한 옵션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강인의 영입에도 분명히 긍정적이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 기자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2015년 바르셀로나의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엔리케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거다. 야, 이게 이 외국 감독들의 여러분들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포부고 본인의 자부심이고 본인의 자신감을 저는 딱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 감독으로서 가진 선수들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어떤 선수가 남게 되고 어떤 선수가 오게 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겠지만 저는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축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마지막에 나온 거는 PSG와 계약하고 선수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음바페가 떠날지 안 떠날지, 네이마르가 떠날지 안 떠날지는 아직 잘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본인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엔리케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본인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수로서의 경험도 마드리드에서 5년, 바르셀로나에서 8년을 뛰었고 감독으로는 바르셀로나에서 스타 선수들로 가득한 명문 구단을 3년 동안 지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빅클럽에 오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나겔스만을 영입해 오는 것 중 하나에서 나겔스만 감독이 오는 것 중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포체티노가 이 팀에 와서 감독을 할 때 가장 고생했던 것 중 하나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화가 있었다라는 썰들이 돌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장들이 명구단에 가는 데는 정말 이런 스타 선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코칭 스태프가 스타 선수들의 비위를 맞출 줄도 알고 반대로 강하게 말할 때는 강하게 말할 줄도 아는 감독이 왜 중요한지를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선수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느꼈으며 선수들은 자아가 강하고 똑똑해서 제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인터뷰 여러분들 굉장히 센스 있는 인터뷰 아닙니까? 선수들은 자아가 강하고 똑똑해서 본인이 본인 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단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 인터뷰 스킬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엔리케가. 인터뷰 잘하더라고요. 물론 스페인어로 했지만 엔리케가 왜 엔리케인지를 좀 보여준 인터뷰 아닐까. 엔리케가 여러분들 트위치도 본인이 하잖아요.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도 한 적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즐겼던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적에 관해서도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여기 오기 전에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들과 이적 리스트, 이제 오게 될 선수들 리스트를 받았다. 지금 있는 선수들과 영입될 선수들이라면 엄청나게 충분히 강력한 팀이 될 것이다. 강력한 팀과 선수단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수들도 이 스쿼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바로 물어본 게 선수단 구성에도 개입을 하시나요? 요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럼 요 질문을 물어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PSG라는 명문 구단,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미넨, 그 외에도 정말 맨시티 이런 많은 구단들이 있지만 이런 구단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나요? 모든 선수가 감독의 픽이 아니라는 거야. 토트넘만 봐도 레비가 직접 골라서 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장들 혹은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픽을 해서 데려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 질문을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엔리케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 팀과의 계약이 끝나버린 선수들도 있고 그 이후로 떠난 선수들도 있다. 이제 그게 뭐 메시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르는 일이다. 허나 제가 감독으로 내정된 뒤로부터는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픽은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엔리케도 원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복해 말하지만 루이스 캄포스 단장과 일하는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과 협상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고 거기부터 본인과 단장과 이제 그 뭐 스카우팅 팀이겠죠. 이 팀과 함께 3명에서 합의해서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PSG와 같이 위대한 클럽에서 적응하는 것은 많은 선수들에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 그만큼 빅클럽이고 그만큼 잘해야만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위대한 구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은 긍정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이야기할 건 없다. 이렇게 엔리케가 인터뷰를 마쳤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엔리케가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예고를 했냐? 여러분들 7월 10일부터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명의 오피셜이 떴잖아요, 여러분들. 스키나르라든가 아센시오의 오피셜이 떴어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예상에 이강인의 오피셜 언제 뜰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뜰 것 같진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